제 증조부는 이곳에서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그가 실험한 소녀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딸과 똑같은 나이죠. 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의 의학은 생명을 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시간 100년. 그 기록은 지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의료 접근성 1위, 유네스코 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한 나라, 일본이 숨기려 했던 역사적 진실을 고스란히 보존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지웠지만 우리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부정했지만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오늘 한 일본인 의사가 자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한국에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인함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히로세 나오코, 도쿄대학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의학 컨퍼런스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의료기록 보존의 중요성과 미래 컨퍼런스. 여기서 저는 발표자로 참여하게 됐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문의 과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현대적인 풍경에 놀랐습니다. 일본보다 더 세련되고 혁신적인 모습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수 1위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죠. 컨퍼런스 첫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의무기록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디지털화라면 런던이나 도쿄도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영국에서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100년 전 기록까지도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일제강점기 의료 기록도 있나요? 한국인 담당자는 눈빛이 달라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도 지우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컨퍼런스 자료를 검토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찾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증조부의 이름 히로세 켄지, 일제강점기 경성의학 전문학교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던 의사였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이틀째 저는 일정을 빠져나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했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들, 좁은 통로, 철창으로 된 감방들, 모든 것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국인 가이드가 제 방명록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놀란 듯했죠. 네, 개인적인 이유로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이드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요.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16건이나 보유한 역사기록물 관리 선진국입니다. 일본은 단 한 건이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록들을 지워버렸을까요? 전시실을 돌아보며 저는 점점 더 무거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방, 고문실, 여성 수감자 기록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시물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의학 실험 코너였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비인도적 의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설명문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름표에는 김마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고문과 인체 실험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가이드의 설명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문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성의학 전문학교 관련 기록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은 잊었지만 한국은 기록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문서 보관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증조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의학 실험 기록,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조상은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암 조직을 검사하듯
저는 제 가문의 어두운 역사를 한 장씩 마주했습니다. 증조부 1호세 켄지는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 내성 연구라는 이름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주요 대상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컨퍼런스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립현대사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마리아라는 그 소녀. 증조부의 실험으로 인해 그녀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간호사가 되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했죠.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록관에서 만난 한국인 역사학자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 없이 모든 것을 보존합니다. 아픈 역사라도 직면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니까요. 그에게 제 정체와 방문 목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군요. 과거와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딸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17살 김마리아와 같은 나이였죠. 딸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딸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엄마가 중요한 일을 마무리해야 해. 통화를 끝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제 가문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진실을 1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그러나 이제는 낯선 감정으로 바라보게 된 고향이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 첫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의과대학 윤리 수업이었죠. 강의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의학의 역사와 윤리적 과오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들, 의학 실험 기록들, 피해자들의 증언. 우리 의학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서대문 형무소, 위안부, 관동대 지진 학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죠. 문부과학성의 승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걸러집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우리 의학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학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의학은 때로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히로세 교수, 오늘 강의 내용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선배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혼란입니까? 한국은 이런 아픈 역사도 직시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허용하고 시민 참여형 역사 전시를 운영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역사에도 적용되어라고요. 학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제 증조부가 저지른 일을 알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대학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과 젊은 교수들은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 많은 기록을 찾고 증조부의 실험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마리아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연구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국가기록원을 첫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공공역사자료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적 전쟁 범죄 관련 문서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기록원에서 저는 김마리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해방 후 간호학교를 설립했고 1980년대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김마리아의 손녀가 아직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연락처를 원하시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증조부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다음날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마리아의 손녀 박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진 속 할머니처럼 또렷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이군요. 연락을 받고 놀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조부에 대해,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그리고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까지. 박소연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라고요. 할머니는 히로세 박사를 용서하셨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국은 과거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태도죠. 박소연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연 씨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마리아의 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증조부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의사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도 어쩌면 이 상황의 또 다른 희생자일지 모른다. 증조부도 시스템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박소연 씨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윤리와 역사 심포지엄이 있어요. 히로세 선생님이 연사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심포지엄 당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대생, 교수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일부 일본에서 온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연 씨도 앞줄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히로세 나오코입니다. 도쿄대학병원 소아외과 의사이자 히로세 켄지의 증손녀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증조부는 이곳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비인도적인 의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증조부의 실험 기록,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들, 그리고 김마리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아픈 역사도 직면합니다. WHO 국제보건기여도에서 일본을 앞서고 세계 방역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한국의 진정한 강인함은 이런 역사 직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청중 속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본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라웠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히로세 켄지의 후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의학 교육에도 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한국인 의대생이 질문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일본에서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고백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성숙함을 일본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인 일본보다 더 정직하고 강인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귀국 후 저는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의학윤리와 역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일제와 인권침해 사례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죠. 반면 일본 의료계는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 성찰이 미비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했고 일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배워야 하나요?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입니다.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진실을 배우고 우리는 잊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인 의사가 될까요? 점차 제 활동은 의학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비판했지만 젊은 세대와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 역사와 윤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동료 교수들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갈등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학장실에서 긴 토론 끝에 결국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대생들이 함께 역사를 연구하고 윤리적 교훈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기록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일본 학생이 고백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앓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제 그들도 알게 되었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세미나 후 저는 박소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님,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박소연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들판을 밝힐 수 있어요. 히로세 선생님이 그 불씨를 지피고 계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제 일이죠. 이제 저는 100년 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상처가 아니라 역사적 상처였습니다. 의대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제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발표 과제가 나왔어. 가족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는 건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역사를 바로잡고 있다는 거, 난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서대문 생명과학 아카이브 설립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일제강점기 의학 실험의 역사와 그 윤리적 교훈을 기록하는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립현대사 기념관, 국가폭력 피해자 기록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의학 윤리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었죠. 기금 마련을 위해 저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마지막 진단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에는 증조부의 기록, 김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마주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저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이런 활동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화해 기반의 역사 교육을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아직 갈 길이 멀죠. 진정한 관계 개선은 하나의 진실을 공유할 때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미 그 진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차례입니다. 책은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메일함에는 매일 감사와 지지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서대문 생명과학 아카이브 개관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대생들, 역사학자들,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김마리아의 일기와 유품을 기증했고 저는 증조부의 기록과 함께 제 사과문을 전시했습니다. 테이프 커팅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1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는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개관식 후 젊은 일본인 의대생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가족의 역사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김마리아의 큰 사진과 그녀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기억하되 미움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한국은 잊지 않았고 나는 그 기록에서 내 조상을 다시 만났다. 나는 이제야 의사로서 진짜 첫 진단서를 쓴다. 히로세, 나오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용기. 한국은 이미 갖추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제 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발표 정말 잘 됐어. 모두가 우리 가족 이야기에 감동했대. 특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 빨리 돌아와서 그 이야기 들려줘.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포용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쓰는 나라. 저는 그 나라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간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